네. 여자들이 구웠나 해서. 갔더니 준비를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 그래갖고 딱 그냥 그 밖으로 내기만 하면 되게 다 해놓으셔가지고, 예, 그래서 이 굽는 거를 뺄 수가 없었어요. 세상에 애쓰셨어요. 그것도 안 했으면 이게 안 되니까. 근데 이게 어떤 모임을 가지면 이게 누가 이렇게 주관을 하면 또 이렇게 하는 또 기쁨도 있고 또 자주 이게 막 먹어주면 또 행복하잖아. 우리 하는 사람은 그죠? 네. 그런 거 있어. 그거는 아무도 몰라. 근데 뭐 전날부터 와 계신 분들도 계시고 막 이래가지고 예, 그래서 당일 준비하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전날부터 그럼요. 준비를 하셨나 봐요. 아니요, 전날 준비한 건 아니고요. 오래전에 친구 그냥 그냥 친구분도 오셨어요? 아니 이제는 오래전 친구인데 요즘은 사실 그렇게 자주 만남이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전화했죠, 그냥. 근데 아침에만 준비하신 걸 치고는 준비가 너무 잘 돼 있던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하죠. 그쵸, 그쵸. 말씀만이라도 감사합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이야기한 건데. 오늘 잘하실 못 간 사람만 손해죠, 뭐. 네, 맞아요. 저 근데 워크숍 또 갔다 왔어요. 나중에 그 해질녘 사진들 보고 이거 하니까 일찍 나온 사람도 손해인 것 같아요. 저는 저녁에 어머니 생신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안산 상록수역 있는 데서 있어가지고 그게 5시여가지고 그래서 나왔는데 나중에 장 소장님이 올린 사진이랑 이렇게 봤더니 너무 이뻤더라고요, 사진이. 예. 그 갯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갯벌은 돈을 내야 돼요. 왜냐면 거기 주민은 그냥 갯벌에 가서 이제는 다 해놓으셔가지고 무슨 물이라고 예, 그래서 거기 주민은 그냥 조개라든가 이런 갯벌에 가서 이제는 외부인들은 다 해놓으셔가지고 무슨 물이라고 그래서 그 돈을 내야 돼요. 갯벌에 그럼 갯벌에서 못 들어가서 놀겠네. 장화, 뭐 호미, 뭐 이런 거 갯벌을 채취하려면은 그런 것들을 다 대여를 해야 되죠. 장화, 뭐 이렇게 호미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날 그 전날 저희가 그 조개를 20kg를 샀어요. 엄마가 왜 이렇게 조개에 꽂혀가지고 바닷가로 먼저 간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제 이만큼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거를 까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동네 어르신을 까시는 그런 거를 깔 수 있는 분을 또 집으로 모셔가지고 5시간을 깠어요. 그때 음식해서 그걸로 드셨어요?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엄마가 갑자기 그 조갯살이랑 뭐 이런 게 이렇게 하고 싶었나 봐요. 그런 거를 조개를 까가지고 종이컵에다 이렇게 가득 채워요.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포장을 해서 이제 조갯살 뭐 부침개라든가 뭐 이렇게 아무튼 조갯살을 이용할 수 있는 그때 이렇게 사용을 해요. 종이 한 컵에다가 가득 채워가지고. 근데 사실 요즘은 조갯살을 까서 파는 거는 없어요. 왜냐면 인건비가 비싸가지고 드물더라고요. 진짜 냉동을 이렇게 저기 식자재 같은 데 가면 있긴 있는데 예, 그 외에는 못 본 것 같아요. 없어요. 근데 옛날에 어릴 때는 맨날 심부름 가는 게 안녕하세요. 아버님 술 드시잖아요. 아버님 술 드시면 다음날 아침에 시장 가서 그거 사와라 그러면 굴, 홍합 이런 거 까놓은 거 그 비닐에다 이렇게 딱 이렇게 담아갖고 해가지고 주는 거 있잖아요. 맞아. 비닐로. 예. 그래갖고 근데 딱 그거 째매는 거 공기 하나도 안 들어가고 딱 째매는 게 그게 항상 인상에 남아 있었어요. 근데 요새 생각해 보니까 그거 마트에서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잘 못 본 것 같아요. 냉동밖에 없어요. 냉동. 예. 그 20kg가 얼마인가요? 20kg에 까놓으면 얼마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종이컵으로 한 10개 이상은 가져왔어요. 한 20개? 엄마랑 우리는 돈을 공동으로 내요. 서로 사주죠.
그래가지고 20kg에 8만 원에 샀어요. 그거 근데 그날 어떤 분은 8시간 동안 가족 4명이 들어가가지고 우리 옛날에 큰 그 아이스박스 있죠? 어디 여행 갈 때 플라스틱 아이스박스. 그쵸? 네. 그런 걸로 하나를 잡으셨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바닷가에서 나왔냐 그랬더니 안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간식 같은 걸 가져가서 아침 한 10시부터 한 3, 4시까지 계속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 낙지도 잡으시더라고요. 낙지도 잡으시고. 그리고 또 저쪽 바닷가 쪽 보니까 초록색이 있어요. 그게 뭐냐고 봤더니 파래더라고요. 파래. 아, 파래를 이렇게 뜯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날 누가 주셔가지고 파래 무침을 해 먹었어요. 유 대표님 나눠서 맛있었어요? 드셨다고. 파래 무침 안 드셨었나? 나온 거는 봤어요. 예, 근데 제가 매생이는 좋아하는데, 아, 예, 파래는 좀, 파래까지 안 가더라고요. 고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매생이는 어떻게 해서 먹어요? 네? 매생이도 부침개도 먹고요. 예, 다양하게 해서 먹죠. 그거 뭐 자체만 매생이- 그냥 해갖고도 먹고, 저는 끓여 국도 드시더라고요. 끓이고, 예, 굴이랑 이런 거 넣어가지고 하기도 하고. 해년마다 주는 친구가, 완도 친구가 있는데, 유튜브 검색하면 넘치게 다 나와요. 나와요, 방법이. 유튜브, 맞아요. 그쵸? 그거 예. 유튜브 검색하면 다 나오죠. 요새는 친정에 전화를 잘 안 한대요. 아, 유튜브가 친정이래요. 맞아요. 네. 우리 딸 아직 전화 오는데. 그럼 아까 얘기 이어서요. 강영미 선생님이 아까 윤 선생님 또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네네. 그 땅콩을 이렇게 길거리에서 파는데 그 조그만 13살 이렇게 남자아이가 팔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걔를 잘 아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걸 샀는데 땅콩을 바로 현장에서 튀기고 그다음에 마늘을 편 썰어가지고 튀긴 건데 그거를 이렇게 종이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가 사갖고 왔는데 배가 너무 불러서 당일은 못 먹었어요. 그런데 3박 4일이 지나고 이제 호텔 체크아웃 하는데 그걸 챙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버리고 왔어요. 근데 그거를 토요일날 저녁에 아까워서 몇 알을 드셨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윤 대표님도 이제 병이 나신 거예요. 혹시 그것 때문인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튀긴 거고 더운 날씨에 계속 상온에 놔뒀던 건데 그러기도 하고 이번에 제가 몸이 약하다 보니까 이제 어릴 때부터 여행을 좀 안 다녔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서울랜드 소풍 갔는데 돌아올 길이 그 어린 마음에 막막했었거든요. 항상 좀 그런 마음인데 그래서 요번에 이제 여행을 가면서 엄청 좀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갔는데 이제 또 여행 가실 때 이제 민폐가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가기 전과 가기 후에 이제 그런 컨디션 조절과 준비해야 될 것을 GPT에다가 엄청 상세하게 물어보고 갔어요. 먹을 거, 물, 뭐 이런 것부터 그래서 근처에 식당도 다 검색을 해놓고 그래서 현지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집에 이제 딱 오면서 공항에서 먹었던 필리핀 한국 항공들은 그렇게 짧은 거리는 3-4시간 비행하면 기내식을 안 주는데 거기는 꼭꼭 주더라고요. 식사 시간과 상관없이.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제 올 때는 당연히 안 주겠지. 시간이 2시 뭐 40분 넘어서 타는 거라서. 그래서 그 출발하는 공항 거기에서 이제 소세지를 간단하게 먹었는데 소세지 색깔이 너무 비트 색깔이에요. 쌀빨개요. 그래갖고 되게 이제 좀 특이하다 이러면서 먹었는데 짧은 거리는 3-4시간 비행하면 기내식을 안 주고 소식을 하는데 이제 여행지를 가니까 또 맛있는 게 많이 나오니까 이제 삼시세끼를 다 챙겨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출발할 쯤 되니까 배가 약간 임산부처럼 좀 나오면서
그래서 이게 이제 소화 불량이 이제 조금 그랬었는데 그 소세지를 먹고 딱 탔는데 약간 이렇게 이륙할 때 약간 체기가 막 오면서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공항에 딱 이제 서울에 도착할 때쯤 되니까 너무 이제 긴장도 풀리고 부모님이 딱 마지막 헤어질 때 다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때 뭔가 고민이 해제되는 듯 하면서 제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모든 일정이 대부분은 정말 내 기대를 많이 했던 그런 일정이 못 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근육통이 시작되고 근육통이 나으니까 이제 어제 오는 계속 장염 때문에 이러면서 확실히 이게 여독이 있다.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는 제가 내복을 입고 갔었는데 거의 가니까 뭐 38도 이러고 제일 더울 때라 거기는 3, 4, 5가 방학이래요. 휴교래요. 아이들. 그래가지고 모든 학교가 다 3개월 동안 쉬었기 때문에 이게 기온차가 있고 어쨌든 이제 쇠약볕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아무래도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활동을 하진 않거든요. 하루를 반을 쪼개서 활동을 하는데 그런 것이 이제 4일 동안 여기 좀 되는 것이 아무래도 좀 우리가 고생하셨구나. 아니요 거기서는 너무 재밌었는데요. 갔다 오고 나서 이제 몸이 좀 견디는 이런 거. 그래서 건강교실에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 몸이 좀 약한 사람은 항상 이 부분이 좀 컴플렉스여가지고 누구한테 티를 내면은 어릴 때부터 많이 혼났어요. 아프다 그러면 저희 엄마도 되게 힘들었겠죠. 태어났을 때부터 아팠으니까. 그래서 항상 좀 혼났기 때문에 좀 안 아픈 척? 그래서 길 가다가 이렇게 시멘트에 탁 무릎이 탁 이렇게 생채기가 났는데 제일 먼저 보는 게 이제 엄마인 거예요. 엄마가 이걸 봤나 안 봤나. 대부분 아이들은 엄마 여기 까졌어 하면서 막 울면서 엄마가 봤다 하면 이제 혼내는 거예요. 어떡해. 저는 이제 아픈 거를 좀 티를 안 내고 좀 센 척. 되게 센 척. 술도 아예 체질적으로 못 먹는 체질인데 술 잘 마시는 척, 잘 노는 척 좀 이렇게 하고서 남들 안 보이는 데 가서 좀 쭈그리. 어떡해. 좀 그런 스타일이었었는데 이제 대표님 만나가지고 드러나잖아요. 그런 거 그냥 할 수 없이 이렇게 낙인 찍혀 사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건강교실이 좀 부담스럽다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많이 아픈 사람 말도 많이 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용기 내서 오늘 들어왔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근데 그거 뭐 사람 누구나 허약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건강한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굳이 숨기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이제는 병도 뭐 알리라고 했다고, 네? 같이 이야기 속에서 이제는 그 답을 찾아가면서 내가 좀 더 건강하기 위한 노력이라든가 그런 것들 해가면서 좀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 들어서 인식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도약하는 그런 저희 아빠는 원래 저도 아빠 체질을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어렸을 때 장기병에 죽을 뻔했는데 죽은 아이라고 밀어놨었는데 열이 내리면서 아랫목에 놔뒀다가 오히려 산 케이스. 그래서 저희 아빠도 몸이 되게 약하신데 근데 이제 그때 직업이 건설 토목이셨던 거예요. 사우디도 가시고 이러셨는데 이렇게 먹고 살려면 약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런 것들을 많이 숨기고 사셨고 30대 당뇨가 오셨어요. 당뇨가 오셨는데 그거를 돌아가시는 날까지 회사에서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자기 관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겉으로 굉장히 잘하시는데 가족들은 알죠. 아빠가 많이 심근경색병 2번 오셨고 그래서 돌아가실 때 나이 68세신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애쓰면서 사셨다.
그리고 아빠 차원에서는 굉장히 몸 관리를 나름 티 안 내고 하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좀 외로우셨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저희 엄마는 건강 체질이신데 다른 집 남자들은 지금 낙향해가지고 나중에는 이 텃밭을 보고 하셨는데 그런 걸 이렇게 쑥쑥 잘하시지 않냐 보건장님처럼 그런 것들 이제 옆집에서 보고 오면은 저희 아빠는 힘쓰는 거 잘 못하시니까 그럴 때 되게 힘드셨겠다. 건강한 사람들은 정말 좀 모르는 것 같아요. 항상 내 몸이 어떤 이제 늘 가깝게 나를 견제하는 어떤 어쩔 때 너무 아프면 육체의 감옥에 갇혔다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아우, 그 표현이 되게 그 시적인 것 같아요. 육체의 감옥. 진짜 그래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들 정도의 때가 있어요. 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이런 이제 건강 정보들이 많이 늘어나고 건강 관리를 하는 것들이 이제 자기 관리를 하는 보편화가 좀 시각이 바뀌고 그리고 또 정신 건강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이렇게 많이 연구가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건강 검진이라는 것이 있어서 정말 많이 향상된 것 같아요. 골고리 같은 입장에서는 항상 이제 아프면 병원에 가서 물어보고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좋은 세상이 도래했어요. 세상입니다. 그래도 오늘은 컨디션 많이 나아지신 거죠? 네, 그래서 오늘 병원에 가서 수액을 바로 놔주시더라고요. 탈수가 심하다고 해서 이거가 바로 아래층이 내과예요. 그래가지고 수액 맞고 약을 줬는데 확실히 약을 딱 먹으니까 설사는 멈추니까 한결 낫고 그리고 집에 오자마자 기절했다가 좀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유 대표님 혼자서 저녁 수발 하셨더라고요. 건강교실 들어가야 된다고. 원래 장염이 와서 설사를 많이 하셨어요? 저는 예민성 대장 뭐 이런 성향이 있어서 어릴 때 제가 5살 때까지 계속 설사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가 이렇게 기력이 떨어지면 바로 이제 뭐 멀미하거나 토하거나 아니면은 바로 설사하거나 그래서 약간 좀 긴장이 되기도 하면은 배탈이 많이 나서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는 밥을 안 먹어요. 그래서 오랜 동안 회사 생활할 때는 직장 생활할 때는 출근 때문에 아침은 안 먹는 게 그냥 습관이 됐어요. 변수가 생기니까. 그러고 지금도 이 날씨인데 전기방석 아랫배가 따뜻해야지 배탈이 좀 덜 나니까 지금 전기방석 피고 여름 때까지는 그냥 내복 입고 지금도 내복 입고 지금도 그래서 유 대표님은 저를 딱 보자마자 외계인 보는 듯이 핍박을 많이 했답니다. 근데 일단은 설사를 하면 우리가 물을 계속 먹어야 돼요. 네, 탈수까지 오셨으면은 또 고린물 드셔야 돼요. 네, 따뜻한 물 좀 많이 드셨으면은 탈수까지 안 하셨을 텐데. 그래서 저는 이제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 엄마가 좀 이렇게 좋은 최민정 선생님, 이순 선생님 이런 분들 보면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아니 주변에 내 친구도 살림을 잘하고 이런 친구들 철들하게 뭔가를 잘 보살피고 막 이런 우리 엄마 됐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 제가 한번 뜨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뜨겠다니? 아니 우리 통하는 게 있어요. 그냥. 네, 아무튼 위장 질환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급성은 이렇게 먹는 거 조심해야 되고, 그렇죠? 어떤 이상 증상이 나타났을 때 또 우리가 응급 조치 같은 경우 그런 거, 네. 그래서 사실 저도 예전에는 몰라가지고 아이가 설사를 하면 계속 허기지잖아요. 그리고 막 뭘 달라고 보채고. 그래서 저도 이제는 신혼 때 잘 몰라가지고 이것도 먹이고 저것도 먹이고 뭐 계속 애를 소화도 못 시키고 염증이 있어서 지금 소화 기능이 정상이 아닌데
계속 거기다 음식물을 넣으면 안 돼요. 금식을 해야 되거든요. 금식을 하고 이제 수분 공급을 해주고 이렇게 좀 지켜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설사를 할 때 우리가 그 나쁜 것들을 배출하는 역할도 한대요. 그래서 꼭 기사제를 먹는 게 좋다라고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병원에서도 너무나 많은 약을 쓰니까 뭐 변이 안 나오면 변이 나오는 안화제를 쓰고 또 설사가 나오면 설사를 멈추게 하는 지사제를 쓰고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 몸이 어떤 회복 능력을 기다리지도 않고 계속 빨리 약으로만 이렇게 우리 몸을 다스리려고 하는 것도 조금 문제는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네.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네네. 공항에서 빨간 그 소세지를 먹고 네네. 비행기를 탔는데 바로 이제 속을 좀 몸이 좀 비우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주일날 저녁까지는 그냥 안 먹는 게 제 몸이 쉬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러면서 이제 수분 공급하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근육통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좋아졌는데 이제 월요일부터 좀 뭘 먹는 게 이제 소화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럴 때는 조금 이렇게 소화하기 편한 뭐 유동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오리고기 먹었어요. 물회 먹었다 물회.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설사가 완전히 먹기 전에는 음식물 공급하면 안 돼요. 나아졌다. 소화가 안 되는데 물회를 드셨어요? 그렇죠. 아니 그때는 소화가 아니고 그때는 이제 금식하면서 그냥 근육통 때문에 그냥 푹 쉬기만 했죠. 그러면서 이제 몸이 좀 좋아졌으니까 장도 보고 뭐 해먹자 이래서 그런 거. 그래서 설사를 많이 났구나. 해석이 돼요. 그럼 됐죠 뭐. 나오면 다행이에요. 네. 그러면 다음 분 위장 질환 주변의 경험이라든가 본인의 경험 나누실 분 누구 있으실까요? 위장은 모르겠고요. 저는 옛날에 네. 제가 술을 엄청 잘 먹던 사람이에요. 어머. 술을 아버지가 워낙 잘 드셔서 제가 술을 잘 먹는지 모르고 남편이 술을 가르친 거예요. 아이들 재워놓고 어릴 때부터 소주 한 잔, 맥주 한 잔도 못 먹었는데 탁 털어놓으면 된다 그래서 술을 가르치고 이제 둘이 먹으면 소주 3병, 어릴 때는 4병 막 이렇게 둘이 이렇게 잘 먹었어요. 먹는데 어느 날 모임에서 이제 과부하가 생겼는지 집에 와서 이제 장이 막 이렇게 꼬이니까 한 발짝도 못 움직여요. 한 발짝. 그 말도 못 하는 거죠. 말하자면.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이 있고 지금 이게 우리가 이 장이 꼬이면 모든 이 신체 구조가 다 올스톱이 된다는 거를 저는 이제 경험으로 이제 좀 알고 지금 어르신들한테 수업할 때도 이 장에서 많이 웃으면 이제 웃으면 이 장에서 이제 세로토닌이 많이 나온다고 이제 저녁에 멜라토닌 물질을 만나려면 많이 웃어라 이제 그러는데 제가 이제 그 경험하고 나서는 이 몸을 먹는 거에 굉장히 좀 예민한 그런 상태고 요번에 MT 갔을 때 지난주에 MT 갔을 때 저희 과대가 그 무슨 닭강정 유명한 거 있죠. 만석 그 닭강정을 30박스를 시킨 거예요. 만석 닭강정. 네, 근데 그게 왜 욕심이 났는지 거기서 저녁에 거기서 11시가 넘어서 그걸 몇 개 집어먹은 거예요. 근데 밤새 이게 토하고 뭐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그런 현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먹는 걸 욕심을 워낙 내는데 먹는 걸 좀 자제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죠. 뭐 과식하거나 이러면 또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소화 기능은 이제는 뭐 한정되어 있는데. 다음은 어떻게 박은서 선생님? 오늘 왜 이렇게 있죠? 지금 외출하고 이제 왔어.
아, 저는 지금 입에 혓바늘이 났어요. 혀끝하고 중간에 나서 자꾸만 치아에 걸려요. 지금 이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자꾸만 혀가 낼름낼름 되는 느낌? 저희 집안 자체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소화 기능에서는 가장 좋은 게 소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발자취난 거, 뭐 그냥 먹어서 배탈 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장염으로 고생한 건 없어요. 못 먹어서 허기져서 문제가 생겨서 어지러워 이러는 거지, 못 먹어서 그런 거는 없어요. 그리고 저희 집안 자체가 술고래다 보니까, 술고래인데 남편이 술을 아예 못 먹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댁 가면 저 혼자 제사상에 술도 제가 먹고요. 거기 있는 음식도 제가 다 먹는, 키도 제가 제일 크고요. 뚱뚱한 것도 제가 제일 뚱뚱, 다 작아요. 신발도 저는 25, 30 신는데 거긴 20 신어요. 그러니까 주지를 못하고 봐도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커서 이제 그런 면은 좀 싫은데, 그 소화기관이든 어떤 것 때문에 제가 힘든 건 없어요. 그 기본 체력은 참 너무나도 튼튼하다. 아프고 싶어도 아프지가 않는, 이런 말 하면 또 아프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런 거는 있어요. 근데 다른 거는 그런 게 크게, 이제 너무 피곤할 때 간이 좀 안 좋았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왜 스트레스잖아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시피, 그때 회사하고 이렇게 일이 생기면서 그때 식욕이 12kg가 빠지니까 40 몇 킬로.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도 없는 거야. 여기만 튀나고 이렇게 부틀리고. 그 사진 보고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구나. 웃는 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재미가 있는데, 그때 당시는 그 겁이 넘어가니까 이제 삶이 재미있고 행복하고 뭐든지 가능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딱히 지금은 아픈 게 없어요. 좀 게을르다는 거 그런 거 이외에는 없어요. 그래도 건강을 타고나셨네요. 네, 그러니까 술을 먹을 일이 거의 없는 거예요. 술을 주면 참 잘 먹겠는데, 같이 사는 사람이 술을 안 줘가지고 안 먹으니까 안 줘요. 근데 그 집안은 다 간암이, 간암으로 두 분 돌아다니고, 얘가 봐도 3기, 2기, 누나도 보균도 다 간 쪽이에요. 근데 그 집은 술을 아예 안 먹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더라고요. 저희 아들도 보니까 항체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6번 맞췄어요. 3번 돼도 항체가 안 생겨서 6번 맞춰서 걔 앞으로만 제가 간암으로 1억 2천 보험을 아들이 그러는, 엄마 어떻게 보험을, 아니 어쩔 수가 없어. 항체가 안 생겨. 지금은 이제 겨우 생겼는데 잘못하면 이게 수치가 확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힘들어서 이것도 다 유전이. 그러니까 어렸을 때 걔를 다른 항체가 있는데 걔는 안 생겨서 맞추면서 보험을 간 쪽으로만 보험을 1억 2천 넣어라. 엄마 나는 간 쪽으로 상황이 지금은 못 들어요. 이제 애 아빠 그렇게 발생을 하고 나니까 지금은 다 유전이다 보니까 보험 들어가는 것도 걔는 너무 비싼 거야. 근데 그때 당시 제가 바로 들어놨거든요. 그랬더니 그나마 조금 저렴하게 들었는데 다 그래. 그래서 60 안 돼갖고 50대 중반 이래가지고 간암으로 다. 이유가 없어요. 보험이 유전이 보이면 그게 안 들어줘요? 자식도? 가족력 들어. 네. 진짜? 네, 가족력. 처음 그래서 알았네. 들으시려면 일찍 들었든지 아니면 모를 때 들어야지. 그거 다 줘서 가족력. 개 쪽만 많이 들어. 딸은 안 들어는. 항체도 3번 하니까 안 생겨. 6번 맞췄는데 그거 맞출 때마다 좀 비쌌어. 항체, 간암 항체 생겨. 그래서 저는 좀 건강하다. 근데 다른 먹는 거는 다 건강합니다. 네. 원래 보험을 들을 때 고지의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험사에서 고객한테 정보를 달라고 그러죠. 이런 거 있습니까? 그래서 네. 뭐 이렇게 부담보, 이거는 이쪽 가족은 간암이 많으니까 간 쪽에 무슨 이상이 있을 때는
담보해주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예. 조건을 만들어서 왜냐면은 그 위험이 많은 사람들한테도 똑같은 보험료를 받으면은 공평하지가 않잖아요. 그쵸. 병원 자주 다니는데. 네, 질병이 많을 것 같은 사람은 보험료를 좀 더 내고 좀 건강한 사람은 보험료를 적게 내고 그런 거죠. 뭐. 네. 유 대표님은 뭐 사례가 있을까요? 왜 없겠어요? 뭐 이야기하면 많죠. 뭐. 네요. 근데 살아오면서 확실하게 느낀 건 하나 있어요. 네네네. 웃음소리가 큰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네. 장이 좋아요. 아. 그러니까 웃음소리가 크고 잘 울리는 사람 있잖아요. 소리가 탕탕 울리는, 이렇게 북치듯이 울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비교적 소화력이든 장이든 술이든 이런 게 대부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웃음소리가 작거나 간드러지면 장 별로 안 좋아요. 근데 그거는 살면서 보니까 거의 예외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박은서님 이렇게 웃음 여기 하시는 거 그것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네. 이순자님도 조금 관련이 있지 않으실까. 그 생각하면서 듣고 있었어요. 예, 그거 저 장이 튼튼해요, 저도. 네. 네. 소화 잘. 근데 그런 사람이 조심해야 돼요. 원래 튼튼하다고 믿으면 그러다 훅 가는 수가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먹는 거 뭐 거의 저도 조심 안 해도 될 만큼 한참 때는 참 좋았어요. 술도 뭐 평생 마실 거 다 마셨으니까 아쉬울 거 별로 없고. 근데 지금은 올해 5병 샀잖아요, 포도주. 예, 그거 샀는데, 근데 아직도 3병인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혼자 있어서 그런 건지 안 먹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옛날식이면 끝나도 진짜 끝났겠죠. 근데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조금 술 마시는 것도 이게 많이 변하는구나. 저는 걱정 많이 했던 게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냥 엄청나게 드셨거든요. 예, 그래서 나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항상 이 신경 많이 쓰고 그랬는데 한 병이 그게 3병 남은 게 한 병을 팔아서 없어진 거예요? 누구한테 팔았어요? 그랬구나. 이순자님? 그러셨구나. 그래가지고 하여간 술은 이야기 많으니까 그건 옆으로 이렇게 째끼고 검사를 받았는데 몇 년 전에. 근데 이제 저는 위쪽에서는 뭐 나올 거 없다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랬는데 장상피화생? 장상피화생인가? 회생인가? 장상피회생이라고 그래가지고 약간 굳어 있는 거. 그래가지고 고개 찍혀 있는 거야.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위가 안에 이렇게 주름 있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쫙 펴져가지고, 그러니까 먹는 게 좀 줄어들고 입맛이 많이 줄어든 다음이긴 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갖고 그냥 장처럼, 일반적인 장처럼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거 있잖아요. 위벽은 좀 다른데, 위벽은 원래 좀 다른데 위벽이 마치 일반적인 장관처럼 바뀌어서 이렇게 밋밋해지는 거, 그걸 장상피화생인가 뭐라고 하나 봐요. 그래갖고 고개 찍혀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 경험이 한 번 있고, 그리고 근데 그 다음 해부터 검사할 때는 또 그게 안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안 먹으면 그렇게 되고 먹으면 또 다시 돌아오나 이렇게 생각을 좀 했는데, 하여간 그게 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역류성 식도염. 예, 그것도 한 2번 정도 저기에 찍히더라고요. 건강검진 하는데. 예, 근데 지금은 모르겠는데 아마 괜찮아지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드는 게, 주로 그거 나왔을 때가 술 잘 먹고 야식 많이 했을 때. 네. 근데 야식하면 거의 이게
얄짤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은 야식을 뭐 해도 뭐 되게 그냥 약하게 하고 그리고 거의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당연히 한 끼, 자기 전에 한 끼 더 먹는 거 약간 거의 그 정도 습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 검진한 쪽에서도 뭐 대수롭지 않게 저기를 하더라고. 우리나라 너무 많대요. 딴 나라보다 근데 그게 되게 높대요. 그 역류성 식도염이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그 밤에 뭐 먹고 마시는 문화 있잖아요. 그러니까 낮에 그 근무 시간들이 길다 보니까 사람들이 낮에 갇혀 있다가 밤에 이제 집에서든 밖에서든 뭘 먹고 마시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늦게 자고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많은데 그래서 그런 건지 좀 대수롭지 않게 보는데 뭐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없어졌더라고요. 예. 내일이 건강검진이에요. 내일 아침에. 예, 예. 그래서 오늘 저녁 9시부터는 이제 뭘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요거 하면서 마시는 물이, 일단 내일 맞아요. 아침, 예, 내일 아침에 하는 거, 그때까지는 이제 아침 굶고 가서 그냥 받으면 되니까 별거 없을 것 같긴, 예, 합니다. 그래서 그거 있고, 그래서 내일 아침 8시에 하는 거, 네. 이거 유튜브, 네. 예, 그 MVP 유튜브 그거 감상하고 토론하는 거 그거는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때는 가서 한참 검사받고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 예 그렇고 어머니가 몇 년 전에 좀 몇 년 됐죠, 영민님? 7년 정도. 7년 전쯤이었나? 그래가지고 한번 그 위에서 뭐가 발견됐다고 그래가지고 서울로 검사받으러 오셔갖고 저기 했는데 쬐끄맣게 있다고 저기 했는데 그냥 내시경 할 때 해갖고 그냥 떼내는 수준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리고 약이라든가 뭐 그러니까 항암이라든가 저기 방사선 이런 거 전혀 없는 거 그거 없이 그냥 떼기만 하고 거의 끝난 거. 그러고 나서 저거는 드셨던 것 같아요. 그거 뭐지? 헬리코박터. 네. 그거 막아주는 거. 그거는 약을 좀 한 3개월인가 6개월 드셨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예, 막 들어오셨나 보다. 옷도 못 갈아입으신 거. 어떻게 오늘 박은서님도 그러시더니 예, 이거 혓바늘이 뭐 먹어야 되지? 예. 그래서 그런 거가 제가 이제 겪었던 경험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근데 그렇게 이제 아픈 게 근데 이제 어머니가 나중에 이제 그렇게 하고 끝나고 나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른 거는 없으셨어요. 오히려 이번에도 그 며칠 전에 토요일 날 생일 파티 때 그때 뵈니까 저보다 더 잘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걱정은 그만하기로 예, 그렇게 됐고 그리고 다른 거는 예, 특별히는 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뒤쪽에서는 조금 아팠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그 뭐 잘 먹고 예, 그렇게 잘 소화시키고 잘 마시고 이러던 습관이라 근데 영민님 처음 만났을 때는 잘 먹고 마셨거든요. 술도 마시고 밥도 잘 먹고 이랬는데 결혼을 하더니 핵 바뀌더라고요. 네,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저는 10살 더 어리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딱 이제 저기 했다 생각했는데 완전히 당한 기분. 저절로 소식하게 돼요. 먹을 게 없어서. 예, 안 차려주, 이 음식을 안 만들어주니까 먹을 재간이 없어요. 대장 종양 떼어내셨잖아요. 예, 근데 오늘은 주로 위 위주로 이야기하기로 해서, 그래서 그 대장 쪽은 이야기를 뺀 거예요. 최대한. 안 그래도 뭐 식중독 2번 이야기도 세게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그걸 빼려고.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 대표님 얘기에서도 그런 어떤 생활 습관이 많이 개선됐잖아요. 젊었을 때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더 건강해지시고. 그렇죠? 네. 네. 영민님 혓바늘. 감사합니다. 그 마마님 사부님께서 저희가 가면
삼시세끼 이렇게 마마님이 맨날 이렇게 임금님 수라상처럼 차려주시니 얼마나 인생이 행복하시냐 했더니 이렇게 술을 좀 드시면서 반주를 꼭 하시거든요. 음식이 너무 좋아서. 그러면서 불편한 것도 있습니다. 이러면서 성인병이 생겨요. 이러시더라고요. 마마님이 누구예요? 마마님. 그 마마님 청국장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아, 예. 예, 윤광미 대표님이요. 네네네. 예. 그렇죠. 요즘은 다 많이 먹어서 병이죠. 뭐 요즘 뭐 굶어서 병인 사람은 없죠. 네. 또 공원장님이 이렇게 늦게 들어오시니까 제가 막 느껴지는 게 이 건강교실을 얼마나 사랑하면 옷을 갈아입지도 않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려요. 안 하면 혼날 것 같아갖고 급하게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위장 질환에 대해서 말씀 나누는데 공원장님 뭐 경험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에서 보시는 분 있나요? 하도 저는 원체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이러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한 거는 뭐 전혀 없었고, 혹시 이제 그냥 한번 쏙 쓰리고 뭐 이런 적은 간혹 있어서 뭐 그런 거는 간혹 이렇게 그냥 물 한 컵 마시고 나면 또 괜찮으니까 또 전혀 괜찮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먹는 거를 거의 저는 규칙적으로 보통 거의 먹는 거는 뭐 거의 정확한 시간에 거의 식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크게 뭐 어떤 불편함 없이는 지내고요. 우리 제 주위에 있는 식구들은 딴 쪽은 조금 그래도 위장 쪽은 뭐 특별히 지장 없이 뭐 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여튼 입맛 없어서 못 먹는 건 진짜 없으니까. 네. 아유, 그냥 두 분이 아주 건강하신 것 같아요. 잘 드시고. 예. 저도 어렸을 네? 어제 아침에 네네. 얘기를 하다가 네. 이렇게 그 눈개승말을 이제 데쳐서 이제 그 나물로 해서 먹는데 아내가 그러는 거야. 이거 저기 뭐야 쓴맛이라서 입맛이 툭 돌아오겠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한 말이 뭐게요? 몰라요. 입맛이 없어서 적이 없는데 뭘 뭐 그렇죠. 그렇죠. 일단 나가야 돌아오기를 하죠. 네. 저는 저희 사례를 저희 남편 얘기를 해드릴게요. 남편이 혼날 것 같아 들으면. 필리핀에서 드셨냐고. 필리핀에서도 잘 필리핀에서도 드셨냐고. 잘 드셨네요. 공원장님. 저요? 예, 저는 뭐 어디서든 완전히 그냥 진짜 잘 먹습니다. 지난번에도 공원장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음식점이 맛없는데 들어가셔서도 이 사람은 이렇게 요리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잘 드신다고 그러셨어요. 우리는 사실 맛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잘 못 먹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위로하는 게 소식할 수 있어서 좋다. 저는 왜냐면 맛이 좀 떨어진다 그러면 더 이상은 잘 안 먹거든요. 네, 근데 공원장님은 이 사람은 이렇게 요리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드시기 때문에 잘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저희 남편 사례가 저는 이제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대학교 때 위천공이 되었었대요. 위천공 위에 구멍이 난 거죠. 구멍이. 그래서 이렇게 왜 그랬나 했더니 남편이 그때 즐겨 먹던 게 콜라, 술. 네, 그런 게 있었는데 또 이제는 근데 사실 이런 수술을 하면 완치되는데 본인 스스로가 좀 허약하다 이런 것들에 이렇게 조금 빠져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피곤해하고 이렇게 더 그 건강을 좀 증진하려고 노력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술이랑 콜라 이런 것들을 과하게 먹다 보니까 네, 그런 것도 있었고요. 또 저는 옛날에 그 상담 일을 많이 했어요. 건강 상담 일. 근데 그런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의사인 양 저한테 모든 답을 원해요. 근데 제가 어떻게 다 답을 드리겠어요.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근로자들을 주기적으로 만났었거든요. 그럼 규칙적인 식사. 저는 과식, 과음, 야식, 특히 야식 이렇게 세 가지 안 하는 거 그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면요.
제가 이제 그 계란을 이렇게 하나를 까서 아내를 먼저 줘요. 그리고 까는 동시에 제가 까서 먹는데 2개씩 먹는데 벌써 까주고도 제가 먼저 먹고 끝. 아내는 하나만 먹었어요. 그런 식. 정말 빨라요. 진짜 먹기 대회 저도 마찬가지인데. 아, 진짜 둘이 한번. 맞아요. 먹기 대회. 저 포도 먹기 대회 나갈 뻔해서 화성에 그 포도 축제. 들어가면서 씹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씨는 혀 밑을 발라져 있고 그냥 이렇게 나. 대단하다. 대부도 가서 포도 한 상자 갖고 해요. 네, 맞아요. 저 이길 수 있어요. 근데 포도가요, 그 추석 즈음에 나와요. 네, 맞아요. 지난 날짜를 9월쯤으로 잡아야 돼요. 네. 신문에 나올 뻔했어. 저 하도 많이 포도 많이 간으로 먹어 일단 살 때. 그럼 어떻게 그 가을 우리 모임을 포도 나올 때쯤으로 만들어 볼까요? 찬성합니다. 아무튼 그 저기 어떤 실천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그쵸? 예. 저기 오늘 그 예방법들 잘 이렇게 실천해서 우리가 위장 질환을 예방합시다. 뭐 이렇게. 그럼 숙제 검사 이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음주에요? 다음 주에 숙제. 아, 숙제 감사 누구나 걸릴 것 같아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분. 그냥 뭐 숙제라고 할 건 있나요? 그냥 건강증진연구소에 매일 오셔서 나는 오늘 뭘 했어요? 이런 거 쓰시면 돼요. 네. 제가 쓰신 댓글에다가 네. 나는 오늘 뭘 할 거예요? 아니면 전에 유 대표님이 뭐 자기 식단을 찍어서 올린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자기 오늘 그런 다짐을 또 쓰셔도 되고 건강에 대한 다짐 뭐 이런 것들. 네. 건강증진연구소에 매일 놀러 오세요. 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혓바늘 뭐